안녕하세요. 12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각 역할별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낼 텐데 그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환거래, 우리 트레이드오프라는 말 많이 쓰죠. 트레이드오프, 우리말은 교환거래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 교환거래의 어떤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션 첫 번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교육 과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학습 목표 중에 하나가 트레이드오프다. 트레이드오프, 그다음에 얼라이먼트, 그리고 스트래티지. 이 세 가지를 배우는 거 말씀드렸죠. 스트래티지를 배우고 얼라이먼트, 정렬, 그다음에 트레이드오프. 자, 근데 이게 트레이드오프라는 게 우리가 이걸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살펴볼 텐데 트레이드오프는 어느 한 부서 내에서 구매면 구매, 생산이면 생산, 그다음에 판매면 판매, 그 부서 내에서도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서 간에 구매하고 판매, 혹은 판매하고 생산 이런 식으로 부서 간에 트레이드오프도 발생할 수 있고 더 크게 보면 서플라이 체인 전체로 보면 우리하고 서플라이어 우리가 좋아지면 서플라이가 뭔가 좀 안 좋아질 수 있고 그다음에 서플라이가 좋아지면 우리한테 우리가 좀 양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회사 대 회사의 사이에서도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트레이드오프 우리가 이해 상충 혹은 이해 충돌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안 좋아지는 것, 그렇죠? 어떤 하나의 결정을 해서 모든 스테이크홀더들이 다 좋아한다 그런 의사결정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뭐 회사가 잘못되는 회사는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는 좀 좋아지고 얘는 안 좋아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판단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 회사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 역할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판매 쪽 담당하신 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판매에 발생할 수 있는 교환 거래. 지금 여러분들 시작할 때 의사결정 중에서 고객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 고객과의 서비스 수준 영업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죠. 의사결정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95%로 돼 있다. 자, 서비스 수준이 95%라는 의미는 100건의 주문을 우리가 받았을 때 95건은 고객이 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에 제대로 납품을 하는 거고 5건 정도만 우리가 제 날짜에 못 주겠다. 그게 의미가 타겟 서비스 레벨 95%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고객하고 협상할 때 이걸 좀 올려줬다. 97.5로. 올려주면 고객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고객이 좋아한다는 거는 매출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68K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버전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시스템 그 안에 인포센터에 가면은 많은 헬퍼 도움말이 있다 그랬죠. 거기에서 확실하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하나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이 이만큼 증가한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의 계약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가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떤 또 반대가 있느냐, 단점이 있느냐, 페널티 위험이 있죠. 왜냐하면은 97.5를 못 맞추면은 우리가 페널티를 물 수 있다는 거죠. 95를 못 맞추는 거하고 97.5를 못 맞추는 거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해가지고 97.5로 했는데 96%만큼이 실제 고객 서비스 수준이었다. 그러면 옛날로 뒀으면은 오히려 1%만큼 우리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보너스를 받아야 할 편인데 97.5로 하다 보면 페널티를 물게 된다 이거죠. 대신에 반대급부로는 이만큼 매출이 상승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다 한쪽이 좋아지면 한쪽이 문제가 생기는 프로 콘즈, 이 트레이드오프가 있다. 여기서 어떤 밸런스, 어떤 조합이 가장 우리한테 좋은 건지 이런 걸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95%를 만약 92.5로 낮췄다. 2.5%만큼 낮춘 거죠. 그러면은 우리한테 좋은 점은 페널티 위험은 좀 사라집니다. 그렇죠? 대신에 매출액이 감소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때 2.5가 올라가면은 68K만큼 올라가는데 여기 2.5가 떨어지면은 68이 아니고 119K. 자, 이런 걸 보면서 경중을 우리가 가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다 모든 것들이 이퀄하게 중요하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 고객한테는 이게 중요하고 저 고객한테는 저게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트레이드오프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발견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판매 쪽에서 고객 서비스 수준을 합의할 때 내가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올렸을 때 내렸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매 쪽을 한번 보시죠. 구매 담당하시는 분이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현재 공급자 중에서 품질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해야 돼. 이 공급자가 지금 좋은 품질로 우리 협상을 할 거냐, 품질이 낮음, 중간, 높음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좋은 품질로 높은 품질로 가져오는 게 좋지 않냐 그러는데 품질이 높은 품질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장점이 있죠. 불량률도 줄이고 고장도 줄어들고 그렇죠? 근데 반대급부는 뭡니까? 계약 지수가 올라가죠. 자, 이쪽은 구매 계약 지수죠. 구매 계약 지수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동일한 물건을 사더라도 구매 비용이 더 증가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돈을 더 주고라도 품질 좋은 게 좋을까? 불량률 낮추고 고장을 낮추기 위해서. 아니면 반대로 계약 지수를 좀 낮추기 위해서 구매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불량을 감수할까? 이런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업체 중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서플라이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거. 그다음에 풀 트럭 로드, 거래 단위를 풀 트럭 로드, 트럭 로드로 만재 차량 단위로 우리가 주문을 하겠다. 혹은 품질, 고품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뭐 불량률이라든지 설비 고장이라든지 운송비 가까우니까 운송비가 줄어들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우리 쪽에 유리하게 하기 때문에 고객 입장에서 보면은 계약 지수를 높일 거라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는 내용이다. 자, 생산 운영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퍼레이션 쪽에. 오퍼레이션 쪽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생산의 운영에서 2교대를 3교대로 우리가 1교대를 40시간이라는데 2교대는 주 80시간입니다. 그렇죠? 위크에. 요거를 3교대로 했다. 이게 120시간이거든요. 그럼 캐파가 많이 늘어나죠. 3교대. 그러면은 우리가 캐파가 부족해서 막 생겼던 초과 근무 이런 것들은 낮아질 겁니다. 그렇죠? 생산 계획 준수율도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캐파가 많으니까. 옛날에 캐파가 부족해 가지고 생산 계획이 막 틀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문제는 없다 이거죠. 그렇죠? 생산 계획 준수율. 대신에 콘즈 보면 고정비가 들어가죠. 왜냐면은 그 당시 인건비라든지 기계 설비 사용하는 이런 것들. 지금 이거 100K로 돼 있는데 요 금액 구체적인 금액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에서 실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고정비가 일단 증가한다. 그렇죠? 자, 이런 측면에서는 초과 근무가 줄어들고 계획 준수율은 높아지는 이런 측면에서는 장점인데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쪽에서 10%의 여분의 생산 능력을 가져간다. 여유 캐파죠. 자, 여유 캐파가 있으면 또 초과 근무가 줄어들 겁니다. 생산 계획 준수율은 높아질 거고 그렇죠? 근데 여유 캐파를 가지기 위해서 캐파를 늘리는 어떤 작업을 할 때 프로젝트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는 15K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도에 따라 다르다 이거죠. 속도를 증가시키는 건지 셋업 타임을 줄이는 형태인지 뭐 예방 정비를 잘해가지고 설비 가동률을 높이는 건지 이거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내용에 따라서 들어간 비용은 다를 텐데 어찌됐건 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비용이 들어간다 이거죠. 이만큼 비용을 투입하고 나서도 이런 이익을 얻을 거냐, 그렇죠? 추가 근무 낮추고 계획 준수를 아니다. 나는 이 비용이 더 아까우니까 안 하겠다.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또한 SMED는 싱글 미닛 익스체인지 다이라고 그랬죠. 셋업 타임을 줄이는 겁니다. 셋업 타임을 익스체인지 다이라는 거는 A를 만들다가 B를 만들 때 뭔가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한 자릿수 분, 이거는 신속하게 셋업 타임을 줄이겠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셋업 타임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체인지 오버, 작업 변경 시간입니다. 자, 이걸 도입하면 30% 정도의 이거 작업 변경 시간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다음에 초과 근무도 줄어들고 왜냐하면 캐파가 늘어나니까 생산 기술도 높아. 이쪽에 있는 것들은 생산 쪽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장점입니다. 대신에 프로젝트 비용이 들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10K밖에 안 들어요. 야, 10K밖에 안 들었는데 이런 큰 장점이 있으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작업 변경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생산 인터벌을 가지고 하는 거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죠. 그렇죠? 이 비용 들이고도. 근데 우리가 작업 변경이 거의 없다. 굉장히 생산 인터벌이 길다. 그러면은 이거 드리는 게 좋을까?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방 정비. 이건 설비 관리죠. 설비가 고장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적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유지 보수에 필요한 생산 능력. 유지 보수에 대한 주당 3시간 정도 설비를 못 쓰게 되는 거죠. 설비를 셧다운 시키고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용이 들지만은 대신에 우리가 고정 시간을 50% 줄 수 있고, 그렇죠? 초과 근무도 줄 수 있고,
생산 계획 준수율 높일 수 있고 다 장점이죠. 자, 예방 정비를 잘하면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생산 운영에 계신 분이 이제 고민하면서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판단해야 되는 거죠. 자, SCM 쪽으로 보시면 SCM은 이제 재고 이런 쪽이 굉장히 민감한 쪽이죠. 자, SCM에서 결정해 줄 것 중에 하나가 프로덕션 인터벌이었습니다. 프로덕션 인터벌은 생산 간격인데 예를 15일이다. 현재 10일인데 생산 간격이 10일이라는 것은 어떤 A라는 제품을 지금 만들면은 지금 만들고 나서 다음 만드는 거는 언제 만드느냐? 10일 후에. 항상 종료하고 나서 다음 생산까지 기간, 그 인터벌이 10일이라는 소리입니다. 10일 간격으로 물건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지금 10일인데 이걸 좀 더 늘리자. 15일 간격으로 하겠다. 혹은 아니다. 좀 줄이자. 5일 간격. 그래서 더 늘렸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격 변경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셋업 타임이. 왜냐하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계속 바뀌는 게 아니고 15일 동안 똑같은 물건만 만드니까. 그렇죠? 대신에 재고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어요. 15일 동안 계속 생산하면 계속 올라갑니다. 물건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죠? 창고의 변동성도 커요. 왜냐하면 재고가 이게 많았다 컸다 많았다 컸다 하면 톱니가 크면은 평균 재고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 재고가 적은 것보다 굉장히 크죠. 그래서 창고의 변동성이 크다.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10일짜리를 올려 줄이면 어떻게 했냐? 완제품 재고가 많이 줄어듭니다. 5일 동안 생산하고 팔고 또 5일 동안 생산하고 여기는 15일 동안 생산하니까 계속 물건이 쌓이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창고 변동성도 줄어들어요. 대신에 단점은 작업 변경 시간. 5일 간격으로 이거 만들다가 또 다른 것 만들고 또 다른 것 만들고 해야 되니까 셋업 타임 혹은 체인지 오버 타임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안전재고도 한번 보시죠. 안전재고도 현재가 3주라고 보시죠. 3주짜리를 4주로 올릴 거냐 2주로 낮출 거냐 어느 게 좋을까. 만약에 현재 3주인데 4주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재고가 더 올라가면 더 물건이 더 많이 쌓이면 신뢰성이 높아지죠. 신뢰성이라는 거는 결품 확률이 좀 더 줄어든다는 거죠.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왜냐하면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신에 완제품 재고가 늘어난다는 거는 굉장히 파이낸스에서 싫어하죠. 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재고 인벤토리 캐링 코스트가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거를 2주로 그럼 줄이면 어떻게 될까? 완제품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재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아주 큰 이익이 있죠. 그렇죠? 인벤토리 캐링 코스트 세 가지 했었죠. 캐피탈 코스트, 스토리지 코스트, 리스크 코스트. 그 세 개를 합치면은 평균 한 업에 따라 다르지만 15에서 35% 정도의 평균 재고. 그렇죠? 우리가 재고를 1년에 평균적으로 뭐 1,000억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150억에서 350억 정도는 인벤토리 캐링 코스트로 날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업종에 따라서. 아주 보수적이면 15, 아니면 유행에 좀 민감하고 이런 것들은 유효 기간이 좀 짧고 이런 것들은 35%까지 굉장히 크죠. 그렇죠? 자, 이런 어떤 재고에 관련된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이거죠. 대신에 신뢰성도 낮아지죠. 왜냐하면 3주짜리 2주로 낮추면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것은 결품 날 확률이 좀 높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SCM에서는 생산 인터벌, 그다음에 안전 재고 세팅에 따라서 프로 콘즈가 있습니다. 자, 안전재고 중에서 이거는 이제 원자재 쪽으로 한번 보시죠. 원자재 쪽, 로우 머티리얼. 아까는 완제품이라고 했었는데 현재 원자재가 지금 2주인데 이걸 3주로 늘릴 거냐 1주로 줄일 거냐 원자재. 자, 3주로 늘리면 원자재 가용성. 원자재 가용성이라는 건 생산을 할 때 원자재가 딱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없어가지고 생산을 못한다 그러면 원자재 가용성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3주로 늘리면 원자재 가용성이 늘어날 겁니다. 대신에 재고가 늘어나죠. 한 주분치가 더 원자재지만. 그렇죠? 다음에 1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재고는 줄어들고 원자재 가용성도 줄어든다 이거죠. 그래서 재고 부담을 좀 감수하고도 우리가 원자재 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좀 올릴 거냐 낮출 거냐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원자재는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가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재고보다. 완제품은 워낙 비용이 크기 때문에 안전재고를 많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운데 원자재는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가용성 100% 보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재가 없어가지고 생산 제대로 못하면 그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랏사이즈를 일주를 감소시킨다. 랏사이즈를 감소시키면은 재고가 줄어듭니다. 재고가 줄어든다는 건 창고 변동성도 줄어들어요. 대신에 선적을 더 빈번하게 해야 되죠. 총량이 같다고 보면은 한 번 주문한 양을 줄여두면은 횟수가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그럼 선적이 많아지고 주문 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뭐가 안 좋아지냐? 결국 이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여기에 관련된 비용들이 그렇죠? 그래서 원자재도 마찬가지로 안전재고 그다음에 라사지 이거에 따라서 이런 프로콘즈가 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각 역할별로 대략적으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였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좋아지면 이건 안 좋아진다. 이제 이건 대부분 알 거라 이거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얼마나 안 좋아지고 이게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그래서 두 개 봤더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려면은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난 라운드에 보고서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다 그랬죠. 그 보고서를 보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이익이겠구나. 그런 것들을 판별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이게 꼭 시뮬레이션 게임이 아니고 굉장히 회사에서도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재고가 줄어들면은 우리가 커스터머 서비스의 어떤 율이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건 누구 다 안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재고를 낮추고 커스터머 서비스 훼손되더라도 재고를 낮출 거냐? 아니다. 재고를 좀 더 가져가더라도 서비스를 올리겠다.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방법이 더 나으냐? 어느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이익이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개략적인 트레이드오프의 전형적인 예들을 통해서 한번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